조금 쉬셨나요? 우리 이제 건강 지표를 좀 할 건데요. 이걸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다 가르쳐 드려야 되나, 조금만 가르쳐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는 다 가르쳐 드릴게요. 다 가르쳐 드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외우실 것만 뽑아서 외우시면 돼. 그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여기 책에는 아니고 좀 넉넉한 종이 포스트잇에다가 좀 붙여서 조금 메모를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딱 뽑기보다는 다 가르쳐 드리고 중요한 것만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사망률을 할 거예요. 사망률을 하는데 영아 사망률, 뭐 초생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좀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외워야지 이게 한두 문제로 꼭 나와서. 근데 요새는 이게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요새는 한 문제 안에 그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보기 중에 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신생아 사망률 고르라 그래서 결국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5개를 다 알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문제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좀 외우는 팁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나는 이것만 외워야지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 분자를 얘기할 겁니다. 분자. 분모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출생이에요. 자, 초생아를 혹시, 초생아보다 신생아. 신생아를 혹시 며칠로 알고 계세요? 신생아. 며칠까지를 신생아라고 할까요? 예, 한 달이 아니라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면 4주입니다. 4, 7, 28이니까. 그래서 4주까지, 정확히 따지면 4주까지를 신생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죽었어. 그러면 이거를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죽었다. 그러면 신생아 사망률이에요. 자, 그런데 혹시 초생아라고 들어봤어요? 초생아? 안 들어보셨어요? 초생아라고 있는데 그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이를 초생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하니까 7일이죠. 7일. 요 아이를 초생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태어나서 7일 이내에 죽었다. 그걸 우리는 초생아 사망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생아 사망률. 요새는요, 초생아 때 애기 되게 많이 죽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지 제가 이제 병원 실습도 가는데요. 학생 중에 한 명이, 교수님 저쪽에 오늘 이상한 아이 태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아이야? 그래서 딱 갔더니 애가 태어나는데 이 복벽이라고 하나요? 이 복에 배가 없어, 배가. 복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킨만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근육도 없어요. 그냥 우리 무슨 개구리 해부할 때 배 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뻥 뚫려갖고 속에 내부 장기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근데 이런 아이가 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이거 다시 못 집어넣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의사도 당혹스러운 거야. 이거 어떡하지? 얘 울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울지 못하게 막 달래면서 이거 어떻게 아무거나 갖고 와 그래갖고 간호사가 그 랩을 갖고 와요. 부엌에서 쓰는 랩 있잖아요. 랩, 투명한 랩. 아시죠? 그걸 갖고 와서. 그래서 그 랩 갖고 둘둘둘 뭉쳐놨더라고요. 딱 보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 있죠? 꼭 그 생선을 내부 장기를 이렇게 비닐로 싸는 거랑 똑같이 생겨갖고 너무 끔찍하던데 하여튼 일주일 이내에 죽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 벽이 없이 어떻게 태어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자기는 기생충 약을 먹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 기생충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 아이 굉장히 많이 태어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주일 안에 죽었어? 그럼 초생아 사망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요. 7일에서 4주 후에 죽었어. 요 사이가 길 겁니다. 신생아인데 뒤쪽에 죽었죠. 그래서 이거를 후기 신생아 사망률 이렇게 표현해요. 후기 신생아 사망률. 자, 영아 사망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아를 몇 살까지를 영아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영아? 1살까지입니다. 1살. 1년까지를 영아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에요. 태어나면 다시 합니다.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죽었어. 그럼 이거를 우리 영아 사망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아 사망률. 요때가 비었네요. 4주하고 1년 사이. 요때를 우리 영아의 뒤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후기 영아 사망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기 영아 사망률. 자, 그럼 영아도 있고 유아도 있는 건 아시죠? 유아. 자, 유아는 몇 살까지인 줄 아세요? 유아는 4살까지. 이거는 통계상으로 그렇게 끊습니다. 원래는 유아는 6살까지거든요. 근데 통계상으로는 4살이에요. 그래서 4년까지. 그럼 처음부터인가요? 아니에요. 1년부터 4년까지를 우리 이때 죽었어. 그럼 이거를
유아 사망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7일 기억하시죠? 여기 뱃속의 아기 7개월. 뱃속의 아기가 7개월서부터 태어나서 7일 이내에 죽었다. 요겁니다. 같은 7자입니다. 7개월 7일. 이게 그 유명한 주산기 사망률이에요. 주산기 사망률.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가 비었네. 뱃속의 아기가 7개월부터 태어나서 7일 이내에 죽은 거. 요거를 우리는 사산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산율.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분자고요. 분모를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1년을 기점으로 달라져요. 자, 1년 전에는 출생아 수분에 이렇게 표현한다. 출생아 수. 그러니까 결국 출생아 수분에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죽었다. 그럼 신생아 사망률이 되는 거죠. 또는 출생아 수분에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죽었다. 그러면 영아 사망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년이 지나면요. 이때부터는 중앙인구 수분에 이렇게 바뀝니다. 중앙인구 수. 정확히 따지면 1세에서 4세의 중앙인구 수분에 1세에서 4세의 사망한 아이 수가 되는 거죠. 사망한 아이 수. 그러면 이거를 유아 사망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생아 수, 중앙인구 수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엄청 중요한 거 영아 사망률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사망률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산기 사망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외우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 세 개는 단골 문제고 나머지도 가끔가다 슬쩍슬쩍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이스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사망률 시리즈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또 모성 사망비, 그 다음에 모성 사망률에 대해서 할 거예요. 모성 사망비, 모성 사망률. 요 두 개는 모성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성 사망. 이제 모성 사망은 뭐냐면요.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돼. 임신, 출산, 산욕기 합병증으로 죽어야 돼. 산욕기 합병증으로 죽은 부인의 수예요. 부인의 수를 나눈 겁니다. 이게 분자입니다. 분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모성 상황이니까 임신, 출산, 산욕기 합병증으로 죽은 부인의 수야. 그런데 하나는 비고 하나는 율이에요. 이거 나중에 우리 역학에서 배울 거거든요. 비하고 율의 차이점이 뭐냐면 비는 분자하고 분마가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근데 율은 분자가 분모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를 율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면 성비 아세요? 성비? 성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비? 성비는 여자 수분의 남자 수거든요. 여자 수분의 남자 수를 우리 성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성비는 비예요, 율이에요? 비지, 비. 그치? 위아래가 따로따로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는 여자 수고, 위에는 남자 수고, 밑에는 여자 수야. 따로따로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 뭐. 사망자 수분의, 아까 말한 사망자 수분의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에